이란은 흔히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제재 때문에 이란의 은행들은 세계 금융 시스템에 거의 접근하지 못한다.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같은 서비스도 대부분의 이란 국민은 사용할 수 없다. 이란 리알화의 가치는 계속 급락해왔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통화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2025년 12월에는 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 5년 동안 연간 물가 상승률은 꾸준히 30%를 넘었다. 2025년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70%를 넘었다. 이란의 최저임금은 한 달 약 120달러 수준이지만 소규모 가족이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 달 400달러 이상이 든다. 세계은행은 이란의 국내 총생산이 2025년에 1.7% 줄고 2026년에는 추가로 2.8%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60%에 가까워질 수 있다. 제재 규정상 의약품과 식량 같은 인도주의 물품은 예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은행과 해운회사들은 이란과의 거래에 대금을 처리하거나 보험을 제공하는 일을 꺼린다. 2차 제재를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병원들은 전문 의약품과 의료 장비 부족을 반복보라. 반복해서 암 환자들은 항암제 공급이 끊기고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을 구하기 어려워지며 희귀 질환 환자들은 필요한 치료제를 들여오지 못한다. 지금은 이란 국민의 약 5분의 1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일수록 식료품 가격 상승과 임금 하락의 충격을 더 크게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것은 여러 일을 동시에 하거나 비공식 시장에 의존하고 고기나 유제품, 수입 의약품 같은 필수품 소비를 줄인다는 뜻이 된다. 만약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이런 일상 서비스가 갑자기 멈춘다면 삶이 정말 힘들어질 것 같나요? 괜찮다면 댓글로 예 또는 아니오라고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를 떠올리면 낙후되고 고립된 채 과거에 머문 국가를 상상한다. 하지만 테헤란에는 많은 서방 도시보다 더 인상적인 고속 지하철 노선이 있다. 테헤란 지하철은 200km가 넘는 구간과 100개 이상의 역을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비용 효율적인 지하철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으며 한 번 타는 데 드는 비용도 10센트보다 낮고 수도 대부분 지역을 연결한다. 이 점은 현대 이란의 가장 흥미로운 역설 가운데 하나를 보여준다. 최첨단 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사회 규범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현대적인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사람들은 도덕 경찰이 단속하는 엄격한 복장 규정을 마주하게 된다. 여성은 머리를 가리는 천과 몸에 달라붙지 않는 느슨한 옷을 입어야 한다. 짧은 치마, 민소매 상의,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은 공공장소에서 완전히 금지된다. 곰이나 마슈아드 같은 성지에서는 여성 방문객도 얼굴만 남기고 몸 전체를 덮는 긴 망토인 차도르를 착용해야 한다. 남성 역시 규제를 받으며 공공장소에서 반바지나 민소매 셔츠를 입을 수 없다. 이처럼 외모 규제가 엄격한데도 이란은 사실 세계적인 코 성형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이란에서는 매년 약 4만 건의 코 성형 수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는 강하게 통제하지만 외모를 바꾸는 성형 수술은 금지되기는커녕 매우 대중적인 선택이 된 묘한 현실이 만들어진다. 이란 문화에는 타로프라고 불리는 매우 정교한 예의 체계가 있다. 누군가 음식이나 선물을 권하거나 계산을 대신하겠다고 할 때 처음 한두 번은 사양하는 것이 겸손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상대가 여러 번 다시 권한 뒤에야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너무 빨리 받아들이면 눈치가 없나니 혹시 사업대치는 한치견 욕심이 많아 보일 수 있다. 손님으로 이란 가정에 들어서는 순간 주인이 돈을 여러 번 거절하고 손님은 같은 정성으로 계속 내겠다고 해야 하는 흥미로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식사 자리에서는 주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손님이 먼저 음식을 떠서 먹는 것은 매우 무례하게 여겨진다. 이란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직접 대접하는 일은 환대의 표현이며 이런 문화적 성향은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란의 일하는 일정도 서방과는 완전히 다르다.
한 주는 토요일에 시작해 목요일 저녁에 끝난다. 금요일은 공식 휴일로 기도하고 쉬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날이다. 그래서 이란은 현대 사회 안에 있으면서도 전통적이고 평온한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도 이란의 독특한 문화 전통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제 궁금해진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특별한 관습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서 우리 같은 미래의 여행자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이란에는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결혼 관련 법이 존재한다. 이란에서 시행되는 이슬람 샤리아법에 따르면 여자아이는 13살부터, 남자아이는 15살부터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법원과 부모의 허락 아래 9살에서 12살 사이의 여자아이도 결혼이 가능하다. 이란 통계센터에 따르면 15살 미만이 포함된 결혼이 해마다 3만 건 이상 기록되며 이런 사례는 전통과 종교의 영향이 강한 농촌 지역에 특히 많다. 법은 남성이 물질적, 정서적 공평함을 보장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많은 여성은 결혼 후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나뉜 결혼 구조가 형성된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결정권은 아버지나 남편 또는 법원의 허가에 크게 좌우된다. 민법에 따르면 남편은 가족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아내의 취업이나 해외여행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시계라고 불리는 임시 결혼 제도다. 이 제도는 두 사람이 몇 시간에서 몇 년까지 지속되는 당이 결혼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한다. 이란의 종교법 아래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합법이다. 여성은 이혼했거나 사별한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고 남성은 이미 결혼한 상태여도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면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관계를 정당화하는 방식이라고 보며 대부분의 문화가 가진 전통적 결혼 가치와 충돌한다고 생각한다. 이란에서는 공개적인 애정 표현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키스, 다정 대한봉. 심지어 손을 잡는 행동도 부적절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법을 거부하는 많은 젊은 이란인들, 특히 Z세대는 위험을 알면서도 은밀하게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인터넷 접근도 강하게 통제된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와 수천 개의 다른 웹사이트는 차단되어 있다. 이를 사용하려면 이란 사람들은 VPN을 써야 하지만 적발되면 높은 벌금과 조사, 심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인플루언서와 예술가, 젊은이들은 당국이 부도덕하다고 판단한 게시물을 올리거나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자주 구금된다. 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최고 지도자나 정부가 이슬람법을 비판하거나 시위에 참여하면 수년간 감옥에 갈 수 있다. 기자와 학생, 활동가들은 늘 감시 속에서 살아간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만 그중 상당수는 결국 심한 처벌을 겪게 된다. 동성애는 금지되어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처벌은 사건에 따라 징역형에서 훨씬 더 무거운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란은 성소수자 공동체에게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사진 촬영조차 제한된다. 군사기지, 정부 청사, 경찰 또는 민감하다고 여겨지는 장소를 촬영하면 즉시 체포될 수 있다. 이란에서는 정부를 불쾌하게 만드는 거의 모든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 이곳은 감시가 끊이지 않는 나라이고 처벌은 바로 오지 않을 수 있어도 결국 찾아오는 곳이다. 하메네이의 통치 아래에서 여성들은 법과 폭력을 통해 유지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겪었다. 이란의 헌법과 법체계에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을 2등 시민처럼 다루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들은 결혼과 이혼 절차에서 법적 차별을 겪었고 남성은 훨씬 쉽게 이혼할 수 있었지만 여성은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자녀 양육권 문제에서는 아이가 일정 나이를 넘으면 아버지가 자동으로 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상속법에서도 여성은 비슷한 상황의 남성 친척보다 대체로 절반 정도만 상속받았다. 가장 눈에 띄는 억압의 상징은 의무 히잡법이었다.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리고 팔과
다리를 덮는 단정한 옷을 입어야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과 징격형, 경우에 따라 태형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 규칙은 공식적으로 지도 순찰대라고 불리는 도덕 경찰이 집행했으며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감시하고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한 사람을 구금할 권한을 가졌다. 2022년이 되자 당국은 복장 규정을 강제하기 위해 기술과 감시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의뢰, 필부 판별 인식내, 인식 카메라, 차량 안의 여성을 식별할 수 있는 도로 감시 체계, 심지어 히잡 규정을 어긴다고 생각되는 여성을 시민이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폰 앱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복장 규정 위반으로 체포되면서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공포와 감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도 공식 규제와 사회적 압박 때문에 크게 제한되었다. 일부 스포츠와 활동은 스포 활동은 여성에게 금지되었고 정치 권력은 대부분 남성에게 집중되었으며 많은 직업과 지도자 자리에도 장벽이 존재했다. 그리고 2022년 9월 마효사 아미니의 죽음이 찾아왔다. 22살이었던 이 여성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구금된 뒤 사망했다. 그녀의 죽음은 여성, 자유라는 구호 아래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했다. 당국은 수천 명의 활동가를 체포했고 기자와 가수들을 투옥했으며 태형과 장기 징역형으로 이 운동을 짓누르려 했다. 일부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벗었다는 이유만으로 1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많은 이란 여성들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규정에 맞서며 정부의 정당성에 장기적인 위기를 만들어냈다. 2026년 2월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가장 불확실한 시기 가운데 하나에 들어섰다. 앞으로 여성의 권리에 대해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는 결국 누가 권력을 굳히는지, 정권이 얼마나 강하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내부 시위와 국제제재의 압박이 얼마나 계속되는지에 달려있다. 지금 이수 숨쉬쉬 선배 숨쉬쉬네 텐체티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폭 24마일의 해역 하나가 이번 겨울 여러분이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좌우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냥 평범한 바닷길이 아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병목 지점이며 철반을 레파이트에 지란의 처와파세자를 이란이 통제한다. 이란은 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매일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의 약 3분의 1과 세계 원유의 20%가 이 좁은 통로를 지난다. 이란 관리들이 해협 통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신호만 보내도 유럽의 가스 가격은 즉시 메가와트 시당 50에서 60유로 수준까지 치솟는다. 이는 1000세제곱미터당 대략 500에서 550달러 정도에 해당한다.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107달러를 넘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고 시장은 테헤란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조 공격으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최근 사건은 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의 아들 아야톨라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3월 8일 이란 전문가 회의에 의해 새 최고 지도자로 공식 발표되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에 일어난 권력 승계는 세계 시장을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중동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생존을 위한 이란의 도박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도시의 각종 제한과 정치적 정책의 긴장 너머에는 문자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매우 흥미로운 유목 부족이 이란 안에 존재한다. 카슈카이 부족은 현대 도시와 엄격한 정부 통제와는 나란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란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 튀르크계 민족 집단은 11세기와 12세기에 아시아에서 이란으로 이동했고 튀야고
현재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란에서 가장 큰 유목 공동체 가운데 하나이며 주로 시라즈 주변과 파르스주의 바세리 지역 일대에 거주한다. 카슈카이의 전통 이야기에는 과거에 아내가 가정 문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 아내가 남편의 두 번째 아내를 고르는 일에 관여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것은 오늘날 남성이 결혼 생활의 결정권을 거의 독점하는 현대 이란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된다. 카슈카이 여성들은 페르시아 카펫 직조와 정교한 양모 수공의 기술로 널리 알려져 있다. 축제 기간이 되면 이들은 화려한 전통 의상과 우아한 머리 장식을 하고 자신의 솜씨와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이런 차림은 테헤란의 엄격한 복장 규정 아래에서는 지나치게 노출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란 정부는 오랫동안 이 부족을 한 곳에 정착시키려 했지만 그런 시도는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카슈카이 사람들은 수백 년 이어져 온 전통과 유목 생활 방식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이들의 전통적인 삶을 흔들기 시작했다. 많은 젊은 카슈카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으며 이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문화 전통이 끝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음식 문화 가운데 하나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이란 요리는 향이 깊은 음식과 복합적인 향신료 조합, 신선한 허브, 그리고 엄청난 양의 사프란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맛의 세계다. 이란은 세계 사프란의 약 90%를 생산하는데 이 값비싼 향신료는 붉은 금이라고 불리며 그램당 실제 금보다 더 비싸게 여겨지기도 한다. 이란 요리의 대표 음식들은 오래된 페르시아 문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첼로 케밥은 향기로운 밥과 완벽하게 양념된 양고기나 소고기 꼬치를 함께 내놓는 음식이다. 페센자는 호두와 석류 시럽으로 만든 새콤달콤한 스튜로 많은 서양 사람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맛의 조합을 만들어낸다. 이란식 디저트도 매우 화려하다. 피자치와 장미수, 카다멈이 들어간 달콤한 음식들은 마치 왕실 연회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란의 식사 문화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따로 있다. 많은 이란 가정에는 식탁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는 카펫과 쿠션 위 바닥에 앉아 식사하고 가운데에 식탁보나 비닐을 깔아 음식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종교적 이유로 술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은 아주 발달한 무알코올 음료, 문화를 발전시켰다. 유명한 차이는 이란인들에게 거의 신성한 음료처럼 여겨지지만 그들은 방문객들을 놀라게 할 이국적인 과일 주스 조합도 많이 만들어냈다. 당근 주스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섞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달콤하고 시원한 훌륭한 음료가 된다. 석류, 수박, 오렌지 주스에는 잘게 썬 과일을 함께 넣어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은 액체 과일 샐러드 같은 음료가 완성된다. 2026년에 테헤란은 지구에서 가장 강렬한 도시 경험 가운데 하나다. 도시 인구만 900만 명이 넘고 광역권까지 합치면 약 1,50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도시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이곳은 두바이나 아부다비 같은 반짝이는 현대 수도가 아니다. 테헤란은 혼란스럽고 감시가 강하며 각종 제한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면도 가진 도시다. 이 도시는 해발 3,900피트가 넘는 알보르즈 산맥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매우 독특한 날씨가 나타난다. 도시 남쪽은 더울 수 있지만 북쪽은 춥거나 심지어 눈이 내리기도 한다. 겨울이 되면 산은 눈으로 덮이고 그 아래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오염, 불안한 도시의 일상이 이어지며 강한 대비를 만든다. 강한 감시와 많은 제약 속에서도 테헤란에는 진심으로 인상적인 건축 성과가 존재한다. 밀라드 타워는 높이가 1427피트에 이르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 가운데 하나로 도시 하늘선을 지배하고 있다. 이 타워는 현대 이란 공학 기술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아자디 타워는 1971년에 페르시아 제국 2500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고 고대 건축 요소와 현대적 선을 함께 담아 지금은 나라를 대표하는 엽서 이미지가 되었다.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는 6마일이 넘는 통로로 이어진 거대한 미로 같은 시장이다. 이곳에서는 금, 직물, 페르시아 카펫, 향신료, 골동품,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란 문화의 일부였던 수공예품까지 거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골레스탄 궁전은 중동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아름다운 건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며 페르시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건축물로 남아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사회 규범 아래 살아가면서도 이란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놀라운 전통 춤들을 지켜왔다. 고전 페르시아 춤은 가장 대표적인 춤으로 손과 팔, 얼굴 표정의 움직임이 매우 우아한 것으로 유명하다. 많은 중동 춤이 엉덩이 움직임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페르시아 춤은 부드럽고 시적이며 섬세하고 상징으로 가득하다. 동작은 바람과 꽃, 새의 비행 같은 자연의 요소를 닮아 있다. 여성은 길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남성은 망토와 터번이 포함된 전통 의상을 입는다. 아남네 준다의 칸타파 고밴드 또는 할파르케는 이란 쿠르드인의 전통 춤이다. 남녀가 나란히 서서 손이나 손수건을 잡고 원을 이루며 같은 박자로 앞으로 나아간다. 이 춤은 단합과 힘, 문화적 저항을 상징하며 이란 전역의 거의 모든 쿠르드 결혼식에서 등장한다. 이란 북서부의 아제리 춤은 빠른 발동작과 강한 회전, 당당한 자세가 특징이다. 남성은 용기와 명예를 상징하는 동작을 보여주고 여성은 가볍고 우아하게 춤을 춘다. 춤춘다, 어머예.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아름답게 대비되는 장면이 만들어진다. 페르시아만 해안 지역의 반다리는 아프리카와 아랍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란에서 가장 흥겨운 춤으로 여겨진다. 빠른 리듬과 활기찬 움직임, 풍부한 몸짓 표현 덕분에 남부 이란의 축하 행사와 가족 모임에서 널리 사용된다. 특히 반다르 아바스와 부쉐르, 이란의 섬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마다 각기 다른 수백 가지 춤이 존재하며 각각의 방식과 의미는 서로 다른 이란 사람들의 역사와 고난을 이야기해 준다. 페르시아 카펫은 약 2500년 동안 이란의 문화와 상업을 상징해 왔다. 중세 시대에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에서 중요한 교역품이었고 유럽 사람들은 이를 말아서 옮길 수 있는 보물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정교하게 짜인 매듭과 조화로운 색감, 시대를 초월한 예술적 가치를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오늘날 일반적인 페르시아 카펫도 가격이 대략 3,000달러 정도에 이르며 희귀한 작품은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어떤 카펫은 비단과 금실로 짜여 테헤란의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기도 한다. 클라크 시클리브 카펫은 2013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3,370만 달러에 팔렸다. 이를 미국의 2024년 1인당 국내 총생산 약 8만 6천 달러와 비교해보면 미국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400년을 일해야 이 카펫 한 장을 살 수 있다는 뜻이 된다. 클라크 시클 리프 카펫의 가치는 비싼 재료에만 있지 않다. 남모양 IP 문양의 고대적 디자인과 17세기의 완벽한 수작업 직조 기술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 카펫은 여전히 석유와 가스 다음으로 중요한 이란의 수출품 가운데 하나지만 전통 직조 기술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이 세밀하고 수입이 낮은 일에 점점 흥미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카펫 한 장을 완성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지만 그 수익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란이 해마다 10억 달러가 넘는 카펫을 수출했지만 지금은 그 수치가 겨우 5천만 달러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국제 제재와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서 들어오는 값싼 기계, 직조 카펫과의 경쟁이 이란 시장을 크게 축소시켰다. 일부 숙련장인들은 지금 이스파한과 타브리즈에서 관광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며 유산을 지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정책과 보존 전략이 없다면 전문가들은 앞으로 20년 안에
페르시아 카펫이 살아있는 장인들의 손이 아니라 박물관 안에서만 감상되는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많은 아랍 국가에서 수니파 이슬람이 다수를 이루는 것과 달리 이란 인구의 약 90%는 시아파 이슬람을 따른다. 이런 종교적 분열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망한 뒤 누가 정당한 후계자인지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위인 알리가 정당한 후계자라고 믿는 반면 수니파는 이슬람 공동체가 협의를 통해 선택한 계승을 지지한다. 이 신학적 차이는 중동 정치에 매우 큰 영향을 주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한다. 이란의 시아파 정체성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수니파가 다수인 국가들과 충돌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생기는 종교적 정치적 긴장은 지역 전반의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열은 이란의 레바논, 헤즈볼라 지원부터 시리아와 이라크 개입까지 여러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 이란의 종교기득권 세력은 헌법수호위원회와 전문가회의 같은 기관을 통해 막강한 정치 권한을 행사한다. 이들은 선출된 공직자들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고 누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란은 종교 권위자가 정치 판단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독특한 체제를 가지며 이런 점에서 세속적 중동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란의 자연미와 문화유산은 정치적 긴장과 여행 제한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하는 보물과도 같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에는 웅장한 돌기둥과 정교한 부조가 남아있으며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문명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2000년이 훨씬 넘는 세월, 전에 번영했던 제국의 위험을 실제로 느낄 수 있다. 골레스탄 궁전은 카자르 왕조의 화려함을 보여주며 이란 국립박물관은 수천 년에 걸친 페르시아 문명의 귀중한 유물을 보존하고 있다. 이런 문화 유적지는 유럽이나 다른 유명 고고학 명소에 뒤지지 않는 시간 여행의 경험을 제공한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슈트의 카비르와 다슈트의 루트 사막이 거칠고 신비로운 풍경 속에 특별한 체험을 선사한다. 다슈트의 루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기묘한 지질 구조와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광활한 모래 언덕과 붉은 바위 협곡이 어우러져 외부 사람들은 좀처럼 보지 못하는 장엄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시와 장미의 도시 시라즈에는 하페즈와 사디의 무덤이 있다. 이 두 사람은 이란을 대표하는 위대한 시인이며 그들의 작품은 세계 문학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고전적인 페르시아 건축과 아름다운 조경을 갖춘 에람 정원은 스페인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정원 건축에 영향을 준 페르시아식 정원 설계의 정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자연과 문화의 보물도 경제 압박과 기후 변화, 국제적 고립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제재로 인해 관광 수입이 제한되면서 보존을 위한 자금도 줄어들고 있고 환경 문제는 수천 년 동안 유지된 섬세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깊이와 혁신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이란 영화는 매우 큰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들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 가장 상징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은 아바스 키아로스탐이다. 그의 영화 체리 향기는 1997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 단순하고 시적인 그의 연출 방식은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았고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했다. 아스가르 파르하디 역시 중요한 감독으로 꼽힌다. 그는 사회와 도덕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시선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그의 영화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와 세일즈맨은 각각 2012년과 2017년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굳혔다. 파르하디의 강한 서사는 일상의 복잡함과 인물들이 마주하는 윤리적 갈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자파르 파나이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정부의 강한 제한과 공식적인 영화 제작 금지 조치 속에서도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와 택시 같은 강력한 작품을 계속 만들었고
이를 통해 이란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검열에 맞섰다. 이 밖에도 사미라 마흐말바프의 사과와 마지드의 천국의 아이들 같은 작품은 세계 여러 나라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세대의 이란 영화인들이 계속해서 영화의 경계를 넓히고 있다. 이들은 이란의 풍부한 문화와 현대에 대해 어려움을 담은 진실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다. 독특한 미학과 강한 이야기 전달력을 가진 이란 영화는 지금도 세계 영화계에서 중요한 힘으로 남아있다. 이제 보셨듯이 2026년에 이란을 보여주는 15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드러낸다. 우리는 겨울 난방비를 좌우할 수도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위치에서부터 강한 제재 속에서도 9,200만 명의 삶을 버티게 하는 지하 경제까지 살펴봤다. 또 정부의 방화벽 뒤에서 진행되는 기술 변화와 세상을 흔든 여성들의 저항, 그리고 현대의 제한 속에서도 살아남은 오래된 전통도 함께 살펴보았다. 여러분은 이란에 대한 사실 가운데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세계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이었나요? 제재 속에서도 돌아가는 정교한 비공식 경제였나요? 아니면 기본적인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맞서는 여성들의 용기였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자주 직접 답장도 남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